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힘을 받는데 지금 윤 대통령만은 좀 예외인 듯합니다. 기자들이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습니다. 최근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시면서 그 레드크로스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인사 문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.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대통령의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취임 2달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. 윤 대통령 잘하냐 못하냐 국민들에게 물었는데 새 여론조사는 이렇습니다. 조수진 의원님. 네. 추세로 보면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긍정평가가 낮아진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좀 이뤄졌는데 지지율, 순방 효과는 없었다. 이거 좀 여당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? 우선 떨어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할 대목이 많죠. 우선 외적 환경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. 출발부터 0.73%포인트라는 간발의 차로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요. 또 그리고 어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문제라든지 또 닥치고 탈원전 여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기세 인상 같은 것도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물가 환율 금리가 모두 높은 이른바 삼고를 겪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집권 초반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비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특히 여당의 지도부로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. 이거는 뼈아프게 성찰하고 반성합니다. 예. 물론 채 2달 임기 초반이고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그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야 항상 요동칠 수 있고 일단 임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좀 더 들어가 보면 구정처장 네. 세대별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떨어졌는데 특히 그 60대 이상 그리고 50대 이런 글쎄 5, 60대 비교적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세대도 좀 떨어진 거 아니냐. 조금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일까요? 일단 50대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이 50대 대선에서의 어떤 그 표심을 보면 예.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가장 많은 연령층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좀 비판적인 연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대도 좀 크게 안 했지만 이제 실망감을 크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한 가지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좀 우려해야 되는 것은 6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.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층에서도 이 실망하는 그 유권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아마 좀 이 각성을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세대별로도 받고 전반적으로 봤는데 그러면 왜 임기 초반 순방을 다녀왔음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힘을 못 받는지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보이는 글쎄요, 이현정 의원님. 네.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특히 인사 부분이 부정평가로 많이 꼽았다. 근데 오늘 벌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고 또 음주운전 논란이 있었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도 안 거치고 또 임명이 됐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면서 지지율에 별로 위험치 않는다. 물론 대통령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나 또한 지지율은 또 하나의 국민의 여론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위험치 않는다,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이야기보다는 국민의 지적을 뼈아프게 새기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공감이 국민들하고 좀 되는 거거든요.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상 국민들과의 공감보다는 조금의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. 너무 단정적인 이야기. 이런 멘트로 인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그걸 들으실 때는 조금 마음이 상하실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다. 예를 들어서 지난 시위 같은 그런 발언이라든지 말은 맞는 이야기죠. 그렇지만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조금의 국민의 통합적이고 또 국민에게 항상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, 특히 이제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 눈높이와는 사실 내각이 능력에 따라 하는 건 맞습니다. 그 능력이 있었고 했는데 문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검찰만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또 문제가 생기면
예전 정부에도 그 정도는 됐다.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통하는 거예요. 예. 왜냐하면 지난 정부의 내로남불을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생긴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? 문재인 정부는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안 된다. 예. 엄격하게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예. 문제는 지금 등장한 여러 가지 장관들의 문제점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. 지금 뭐 임명되긴 했지만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0.25% 정도 가량 되는 이 음주운전이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것도 선고유예를 받았어요. 근데 이게 일반적인 눈높이와 맞습니까? 특히 교육부 장관입니다. 예. 그렇다면 과연 일반 그 교육 행정에 있어서 이런 어떤 흠 자체를 가지고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. 또 김승희 후보자 이번에 낙마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지난번에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상당 기간 끌다가 결국은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? 이번에도 사실 또 보건복지부 그렇죠. 또 장관이 보건복지부예요. 예. 그 보건복지부는 지금 벌써 2텀이나 지금 벌써 장관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. 예. 그러면 대통령에 문제가 생기면 여론이고 당에서 이야기를 하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네. 문제는 청문회 다 보고 하자. 그러다가 결국 계속 문제만 생기고 청문회도 못 거치고 결국 또 낙마하는 거거든요. 결국 지지율에 영향이 있다. 그러니까 지지는 그렇습니다.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에 보면 이런 거 있을 때는 빨리빨리 결정합니다. 여론을 빨리빨리 바꿔요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론을 악화될 때까지 가다가 결국 또 바꿔요. 그럼 아무 효과 없습니다. 이 장관을 바꾸는 효과가 제로입니다. 그냥.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안 바뀌는 이런 알겠습니다. 상황은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인사 얘기가 더 나왔고 뭐 독단적이다 혹은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 중에 이런 그 이유를 꼽았는데 또 하나 있어요. 김주일 대표님. 예.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초대 공정거래위원장도 내정이 됐는데 이 송홍열 교수 서울대 이분이 또 과거에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오늘 또 대통령실도 또 부랴부랴 그걸 또 수습하기도 했고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뒤늦게 들려왔어요. 일단 저는 오늘 이제 국회가 개원을 하기로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황에서 인사를 그렇게 임명을 강행을 했어야 되나 좀 의문입니다. 그래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문회 재송부 기간이 지나기는 했지만은 충분히 그 존중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으면은 청문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 송홍열 후보자죠. 이분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언론 보도에 나온 거를 보면 2014년 1학기 때 로스쿨 예. 그때 뒤풀이에서 여학생한테 우리 이효리 어디 갔다 왔냐? 너 때문에 건배 못했잖아. 이런 얘기를 여학생들한테 하고 예. 또 남학생을 가리키면서 얘한테 안기고 싶은 거 아니야?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동료 교수가 말리니까 못생긴 사람은 빠지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글쎄요. 왜 이런 분을 이렇게 임명을 하는지 일만 잘하면 그럼 되는 건가요?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국회를 존중하기로 하셨으면은 좀 끝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계신 네 분도 뭐 직간접적으로 여러 쓴소리를 좀 하셨어요.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 초기에 대통령실이 이 쓴소리들을 잘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합니다. 인사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.